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재확인 작업을 거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360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전체 취약 대상 아동 9,800명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아동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비 소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은 아이들이 10명을 넘은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가정 방문 등 추가 조치를 취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항이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매일매일 확인하고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예비 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21년 26명, 2022년 25명, 지난해 16명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4명 모두 해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수사 의뢰한 미확인 아동 수는 4명이었고요.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출입국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한 추적 결과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됐던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예정아동 안전 확인 절차는 입학 예정아동이 학대 등 범죄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강화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미확인 아동 14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지 2시간 뒤부터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쳐 최대 85cm의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진 이후 자치단체마다 대피소와 안내시설을 긴급 정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 영향으로 최대 85cm의 지진 해일이 발생한 동해 묵호항. 지진 해일 대피소의 허술한 안내 실태를 점검한 지난 2일 MBC의 보도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대피소를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일출공원 대피소 주변의 한 표지판. 대피소 지점을 향하는 북쪽으로 표지판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안내 시설의 상황은 어떤지 보기 위해 주변의 다른 대피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동해 어달항에 내걸린 한 대피로 표지판. 바다와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100m를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 제 뒤에 있는 표지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100m)가량을 올라가 보니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요. 실제 대피소는 제가 가리키는 남쪽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관광객에게 대피소 가는 길을 묻자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피부에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게 딱히 눈에 딱 들어오진 않던데. 동해시는 대피소와 안내 표지판의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 대피소로 갈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안내 라인을 설정을 하든가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 강릉시도 지진 해일 대피소의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피소가 28개뿐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대피소 등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원 도립대 이제 도깨비 촬영지 부분이 현재 지구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1월 9일자로 신규로 새롭게 지구 지정을 했고. 이 같은 대피소 부족은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 동해안의 해안선의 길이는 300km가 넘지만 지진 해일 대피소는 185개만 있습니다. 대피소 간 거리는 1.6km를 넘어 더 많은 대피소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춘천 MBC 보도 이후 상황을 다시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교육자를 꿈꾸는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소식을 지난달 13일에 전해드렸는데요. 춘천교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해당 과목은 낙제점을 주고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학기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기말 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학년 100명이 듣는 이 교양 과목의 기말 시험은 인터넷 시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의 학생들이 비대면 시험이라는 점을 악용해 335 모여 문제를 함께 풀고 답안지에 기표를 같이 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오답 유형이 똑같고 접속 인터넷 주소도 동일했던 점을 수상히 여겨 정밀 조사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점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30명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낙제 처리했습니다.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부정행위자 30명의 진술서가 포함된 부정행위 적발 보고서가 학생처에 접수됐고 총장이 징계 요구서를 결재했습니다.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절차가 진행되는데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 수위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징계가 제적으로 결정되면 교직 임용도 불가능해지는데 30명 학생 모두 지금까지 정학 이상의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징계를 마무리한 뒤 온라인 시험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행위는 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이번 집단 부정행위 적발과 처벌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단행된 인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한 노조 전임자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배치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건데요. 이 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비서실 확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보복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나온 1월 8일자 원주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로 전보된 9급 문성호 주무관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노조 실무 책임을 맡아 유일한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대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부서에서도 정원 외 인력이었는데 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해 실제 근무 인력이 부족한 사업소로 발령을 냈습니다. 부서 인력 감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벌써부터 제 귀에 들려옵니다. 결국 이러한 인사는 노조 전임에 대한 흔들기이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 비서실 확대 등에 반대하면서 시정 비판을 이어간 노조의 행보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조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며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시장 비서실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없었다는 원주시의 설명 자료와 관련해 연말에 개정된 훈령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총무과의 팀장급인 6급 정원을 2명 늘려 비서실에 배치하려고 했다는 건데 비서실 확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논의된 바가 없으면 시장은 저를 바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시면 되죠. 자신이 있으면. 노조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무국장이 발령된 차량 등록 사업소는 본청에서 3분 이내 거리에 있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서 사업소에 부족한 인원은 하루 이틀 안에 충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무과의 6급 정원을 늘린 건 상반기로 예정된 조직 개편 때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당초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이 폐지돼 난임 시술을 한 번 받을 때마다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상 가구는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최진육, 이준영 경정이 올해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태백 출신인 최진육 내정자는 경찰대학교 11기로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과 강원청 교통안전계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횡성 출신인 이중현 내정자는 순경으로 임관해 춘천경찰서 정보과장과 강원청 정보상황계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설을 앞두고 단기운전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연 2%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15일부터 다음 달 8일 사이에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업체별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형 최저임금 구상을 두고 강원도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강원연구원이 올해 정책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대와는 달리 젊은 노동자가 강원도를 떠나고 저숙련, 저임금, 초고령 노동자만 지역에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연구원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최저임금의 차등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강원도가 이와 관련해 제도적 검토를 시도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4년 바다숲 조성 사업지에 도내 3곳이 신규 사업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곳은 강릉시 연곡면 영진해역과 옥계면 도직해역, 삼척시 근덕면 대진해역으로 한 곳당 10억 원씩의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강릉시는 오는 27년까지 두 해역 304헥타르에 24억 원을 투입해 갯녹음 안반 녹업, 해조류 부착 안반 확장, 자연석 시설 등 바다숲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를 관통하는 50만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동해안 신규 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 농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국책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이 산자부의 사업계획 실시 승인을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엉터리 구책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성군이 원활한 가축 방역을 위해 수의사 12명을 공수위로 위촉했습니다. 공수위 12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 예찰, 백신 접종, 의심 가축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횡성군은 한우 전문 수의사뿐만 아니라 양돈, 양계 수의사까지 위촉해 다양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관광지 예약 시스템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망상 리조트, 망상 제2 오토 캠핑장, 무릉 힐링 캠핑장, 추암 오통 캠핑장 등 4곳의 예약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동해시가 1억 7,500만 원을 들여 구축하는 통합 예약 시스템은 360도 가상현실, VR 기술을 도입해 관광지 내 시설물 사전 답사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중 접속 등의 매크로 방지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소상공인 융자 추천과 2차 보전 지원 한도액을 기존 5천만 원과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과 5천만 원 앞으로 각각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38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규 신청 2년과 연장 1년으로 나눠져 있던 지원 기간 또한 신규 신청 3년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기준 658개 업소에 229억여 원을 융자 추천했고 1,404개소 업체에 9억 5천여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강원FC가 충남 아산FC 출신 미드필더 김강국을 영입했습니다. 김강국은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커버 능력, 정교한 킥이 강점으로 꼽히는 미드필더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충남 아산FC를 거쳤고 2018년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돼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화폐인 평창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이번 달에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총 보유 한도 150만 원 안에서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할인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를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